글쎄 이제 우리가 교과나 비교과 또는 수학능력 시험 또는 논술이나 면접 다양한 어떤 전형 요소들을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준비하는 지역이라면 설명의 문화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동네 특성이 있죠. 아이들이 정시보다는 수시가 희망하고 또 수시 안에서는 논술 전형보다는 최장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호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내신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설명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고 심지어는 설명이 들으셨는데 이 용어 자체가 제2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혹시 저한테 설명해서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는 있는 분이 있는데 일신, 우일신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작년에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몇 가지 빼놓고 기본적인 건 몇 가지 우리가 오늘 또 점검하면서 갈 텐데요. 제가 좀 심히 두려운 게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이 학년층이 다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아버님들도 몇 분 계시고 저녁 새벽 시간인데 아버님이 와 있다는 건 가정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와 계신 거죠. 간혹 보이세요. 오늘 낮에도 제가 분당에서 2타임이나 설명을 했습니다. 고1 올라가는 학생, 고2 올라가는 학생이 아니라 학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학분이라고 하잖아요. 대치동이나 분당이나 평촌, 서초 이런 데 가면 설명회 자체가 학년별로 이루어집니다. 고3 같은 경우는 입문자는 구분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고2 올라가는 학생의 학번이 계신가요? 선정 들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첫 해죠. 그래서 1학년 때 공통과목 공부를 쭉 했고요. 이제 비로소 2학년에서 일반 선택 또 2, 3학년 과정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될 거예요. 오늘 좀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3에서 고1 올라가시는 학부모님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이분들은 이제 2년 차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 그리고 지난 교육부 8월 17일날 발표한 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1하고 현재 중3하고 또 메커니즘이 달라요. 네. 그래서 원래는 현재 고1 얘네들이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체제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교육부가 미적미적 결정을 못하다가 1년 유예한 거죠. 알고 계시나요? 네, 대답을 잘해야지 원하는 대학 간다고 그러죠. 근데 1년 유예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뭔가 뾰족하고 뭔가 명확한 발표를 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진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있습니다. 살펴드리겠습니다.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어머니 전쟁을 치르고 이제 중2병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사람이 되는 이제 중3에 갑니다. 인간이 아니었죠. 근데 중3 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23학년도 입시인데요. 22학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22학년도 대입제대 개편 발표한 5년 올해 8월 17일 이후에 설명회가 쭉 이루어졌는데 이걸 갖다 1년 전에 미리 들으시니까 대입과 남들보다는 좀 더 빠르고 좀 더 스마트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조사할게요. 중1에서 중2 올라가시는 겁니다. 방금 조사했나요? 그러면 아니다. 중1에서 중2 올라가시는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좀 많으신데 24학년도 입시가 되겠죠? 네. 그날이 오겠냐 뭐 이런 얘가 좀 하나도 안 되는데 그잖아요. 네. 어머니 중1에서 중2 올라가는 애,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애 모두 다 뭐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애도 아직 졸업하지 않았으니까요. 현재까지 최종 학년이 뭡니까? 초졸이죠? 초졸밖에 안 되는 애들의 판단력 믿지 마시고 그들의 정보력 신뢰하지 마시고 엄마가 오늘 정보를 좀 많이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 계신가요? 흔들어 보세요. 전공 교체를 희망해야겠죠? 전쟁 정보를 펼쳐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지금의 뭐 당이 바뀐다고 해서 교육정책이 뾰족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뾰족한 수는 교육부 장관도 직선제로 가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교육부 총리는 직선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육감을 뽑잖아요. 근데 교육감에 위에 있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물론 이 국가교육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부가 한 틀을 아주 간간하게 잡고 100년지 되기는 아니더라도 10년지 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엄마들은 오늘 좀 들으시고 얘네가 아마 25학년도 여기 입시에 해당될 것 같아요. 맞나요? 25. 네. 근데 25학년도 유예된 게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하지 못한 거. 뭐 고교학제 미수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내신의 절대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다음 정권으로 지금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권하는 누구도 교육적 철학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의 수뇌부들은요, 학교 다닐 때 전부 공부 잘했어요. 네? 근데 그들이 석사 박사 과정을 전부 이제 유학 가서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책으로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실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격차라든지 지역 내에서 학교 간 격차라든지 학교 내에서 담임 간 격차라든지 이거 기재 격차 안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정책들을 지금 저런 방식으로 내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이죠. 초5 이하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런 거구나 입시라는 것이 그런 것만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자료집을 좀 볼 텐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전년도에도 이재명 의원인지 모르겠는데 한 발 빠르게 준비하고 더 높게 도약하라라고 써져 있습니다. 맞죠, 언니? 네. 여기서 말은 빠르게죠, 빠르게를 다른 말로 두 글자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중3에서 고의로 올라가는 애들은 11월달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선행이고요, 빠르게고요.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애들은 12월달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빠르게. 다른 학년들 역시 12월달 학교가 일정이 끝나고 근데 요즘은 또 봄방학이 없어가지고 1월달에 방학하는 애들도 졸업식이 끝나고 그럼 그때부터 빠르게 근데 무엇을 빠르게 할 것이냐 이게 좀 다른데요. 자료집을 통해서 제가 오늘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는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료집에다가 메모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23페이지 맞추겠어요? 23페이지 아무래도 여기 시임 어머니들은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다가 좀 더 목표성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제목이 수시는 전략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같은 데 보고 계십니까? 네. 수시는 뭐라고요? 전략이다. 근데 전략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인데 2018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박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2018년 올해를 말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첫 해입니다. 문이과 통합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문이. 그 다음에 토론협력학습이고 관찰평가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다. 여기에만 좀 중점적인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015 개정교육과정은 밑에 도표에서 학년별 변화 내용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현재 고1은 21학년도 입시고 현재 중3 2학은 22학년도 이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두 개 계층 모두 다 여기에 올라가는 고3이 없다면 2015 개정교육과정 맞죠? 네, 내신을 절대평가하겠다 했는데 미정이죠. 지금까지 결정되지 않았고요. 자, 현재 고1은 수능 출제 범위가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22학년도 이후부터는 개편안 확정에 따라서 변화가 예상이 되죠. 지금 변화된 것들을 알고 계시죠?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에 고1 어머니들한테 여쭤볼게요. 1학년 때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공부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아이들이 통합사회 어렵다고 하던가요? 해볼만 하다고 하던가요? 네, 어머니 통합사회는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혹시 중3이 내년 선행을 위해서 통합사회 한다. 그렇게 찬성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학교 정도만 알면 되니까 3월달 내신 집중 기간에서 통합사회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 거기도 설명되고 있는데 이게 과학 과목 간의 연결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 기술 다양한 영역과의 통합으로 핵심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연계성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통합과학 바로 밑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하나 여쭤보죠. 뭐 여기 학교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달랐겠지만 이쪽에 시흥고등학교라든지 몇몇 고등학교에서 1학년, 2학년 되는 학생들 어머니한테 여쭤봐요. 통합과학은 어땠다고 하던가요? 쉬웠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다소 공부가 필요했다고 하던가요? 쉬웠대요? 괜찮았대요? 이게 뭐 개인별 수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중위권, 중하위권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통합과학에 대한 이미지를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은 보세요. 기존의 공통과학하고 25페이지에 그 다음에 변화되는 통합과학의 단어 및 핵심 개념에 대해서 미리 좀 봐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예,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26페이지에 중등과학하고 연계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중학교 2학년, 1학년 어머니들이 보시면 좋을 자료라고 봅니다. 자, 저는 핵심적으로 27페이지 지금 고등학교 수업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교양으로 나눠져.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지금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근데 교과부를 보시면 보세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사회는 역사도 포함하고요. 과학 있고 체육, 예술, 기술과정, 제2외국, 한국교양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창의력 체험활동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근데 공통과목의 단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뭐예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어머니들 아시죠? 고1 어머니들은. 거기 보니까 문이과 상관없이 구분 없이 지금 1학년은 공통과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한국사 6단위, 통합사회 8단위, 통합과학이 8단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학년 내신이 단위수가 다 하나, 과학, 탐구, 실험 2단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내신이 중요한 전형이 있고 내신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전형이 있는데 제가 전제 조건은 시흥의 지역적인 특성상 여기 인근의 고등학교들은 정시보다는 뭘 생각할 거다? 수시. 수시는 전략이다라고 했으니까 1학년 공통과목부터 내신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 수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얘기 할게요. 국수영어는 수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부하다 보면 내신이라는 작은 집에 대한 대비가 돼요. 자동으로. 아시죠?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어떻게 공부하냐면 수능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지역적인 내신 형태의 공부를 중학교 때처럼 하려 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학교 때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애 중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애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부모님 마인드가 다시 얘기할게요. 수능이라는 큰 울타리에 뭐가 있다고요? 내신이라는 작은 집이 있다. 이런 마인드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학 기간 때 빠르게 선행한다. 수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무슨 교재로 공부를 하든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는 공식 암기하고 문제 풀고 적용하고 오답노트 해서 자기의 결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학습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곧 수능 공부고 그걸 지역적으로 하면 그게 내신인 거죠. 수학이 뭐 별도 교과서가 있겠습니까? 전국 공통인 거죠. 자, 좀 이따가 좀 나눠지는 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어 공부해요. 애들이. 네, 문법 공부도 하고 어휘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여가랑 똑같은 개념에서 사전문도 공부하고 독서문학도 공부하고. 근데 이게 수능 형태의 공부가 돼야지 내신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수능 위주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중학교 때처럼 내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공통 과목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필수 단위 쭉 보시고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28페이지에 우리는 그냥 보통교과하고 전문교과 1까지만 보시면 돼요.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교과, 그 다음에 전문교과, 이게 이제 인문자연계 하는 아이들, 일반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는 특목자사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하는 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설명해 드린 대로요. 28페이지에 국어부터 체육까지 있고, 공통 과목이 있고요. 자,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 다음에 29페이지 가보면 이제 기상교과들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어요. 여기서 여쭤볼게요. 여기 인근에 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요. 2009 개정교육과정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의 학교별 교과 편제는 과목의 단위수라든지 2학년 때 1학기 때 배우는 거나 2학기 때 배우는 거나 3학년 가서 배우는 거나 이런 게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학교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제가 이 인근의 교과과정의 커리큘럼 다 보진 않았어요. 아마 원장선생님이나 학생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수학생님들. 학교마다 다를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다음 장 넘어가. 30페이지 한번. 교육과정에 편집표라고 나와있나요? 네. 이거부터 깰게요. 어떤 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는 게 뭐냐면 쌤,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이과의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문과, 이과 나눠지는 게 아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중학교 엄마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동네에서 엄청 물어보던데요. 문이과 구분 폐지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편성을 해야 돼요. 담임을 배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과하고 이과에 구분이 없다. 이건 교육부의 말이에요.
여기 공립학교가 많으니까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눈치를 볼 거예요. 옛날처럼 인문계열, 옛날처럼 자연계열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좀 바꾸죠. 자, 이 학교 보세요. 인문집중과정, 자연집중과정. 또 어떤 학교 가보면 공학집중과정. 뭐 이렇게 다 두 개나 세 개로 나눠져 있다. 그럼 눈치 있게 인문집중과정은 과거에 뭐예요? 이거예요. 자연집중과정은 이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뭔지 볼게요. 자, 공통과목의 수학원, 수투, 확률통계. 자, 이게 문과에서 나오죠? 맞죠? 경제수학까지 나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자연집중과정은 수학의 수학원의 수투, 확률통계까지는 같아요. 근데 뭐가 나옵니까? 미적 나오고요. 또 뭐가 나와요? 수학까지 한 거하고 뭐가 나옵니까? 하나가? 기하가 나옵니다. 기하.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과학을 볼게요. 문과는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웁니다. 실험탐구도 배워요. 3단이 1단이니까 한 4단이 돼 있죠? 근데 물화생지 중에서 택1하여 한 과목을 몇 학년 때 배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학교 교장이 굉장히 똑똑한 게요. 잘 들으세요. 수시 모집은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어머니. 중학교 엄마들이 있으니까.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다 반영하는 거고요. 물론 많은 대학이 내신을 반영하지 않지만 수시는 몇 학기까지 반영한다고요? 1학기까지. 그러니까 문과생한테 과학을 해라. 물화생지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라. 근데 그게 3학년 1학기 때 몇 단이에요? 2단이 2단이라는 게 일주일에 2번 들었다니. 2단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나요? 이 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본인이 문과라고 생각하고 문과학과에 진학하고자 한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때 내신을 진짜 열심히 해보고 내신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수시파다. 그럼 3학년 1학기도 내신이 중요한 거지. 그냥 그래. 근데 1, 2학년 때 내신 해봤는데 우리 학교에 센 놈들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나는 내신으로 해가지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보다는 모의고사가 더 괜찮아서 정시를 노린다. 아니면 논술 전형이 살아있으면 그걸 노린다. 만약에 한다면 정시하고 논술은 내신의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3학년 1학기에 있는 물화생지 중에 택일 하나를 문과생이 굳이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현명해요. 2학년 때까지는 수시하고 상관없이 정시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무슨 전형으로 갈 건지 결정치 않아도 이 내신을 해라 말이지. 됐죠? 근데 3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문과한테는 상당한 부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3학년 1학기로 빼놓은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 인근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2학년 때 과학 배우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문과 편제. 있을 거야 아마. 2학년인데 입문 과정에 과학이 단위수가 배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요. 오늘은 어떠세요? 고등학교 1학년 현재 2학년 되시는데 아직 안 보셨어요? 학교? 어디 학교세요? 시흥고등학교? 교과과정 혹시 학부모총회나 홈페이지 나와 있지 않나요? 1학년 때는 어머니 1학년 중국이 다 똑같았어요. 2학년 걸 지금 보셔야 되는데 그게 학생정의 교과과정의 편성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가 얘네 학교처럼 제가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수원에 있는 고 고등학교입니다. 내년 계획도 벌써 나와 있진 않을 거예요. 학부 중에 3월에 갔을 때도 현재 것만 올해 것만 아니 다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으니까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문과한테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학교냐 그렇지 않느냐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과 볼게요. 이과는 당연히 수학은 공통과목이니까 4단씩 문과랑 똑같이 하고요. 수원 2학년 1학기 때 4단입니다. 문과는 3단이었는데요. 맞죠? 네. 수투 4단이고요. 확률통계가 4단위로 2학년 때, 미적분이 4단위로 2학년 때. 그러니까 문과랑 지금 다르잖아요. 인문과정하고. 맞죠? 예. 그리고 이 학교가 똑똑한 게 또 말이에요. 기하는 지금 현재 1학년들은 수능의 출제 범위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1학년들은 기하가 수능의 출제 범위 안에 안 들어가고요. 지금 중3부터는 기하가 수능의 선택 과목으로 하나 들어가요. 근데 어려운 기하를 모르겠어요. 벡터가 빠졌으니까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좀 수학 못하는 애들 입장에서 기하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에 안 들어가는 기하를 갖다가 내신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학교가. 몇 학년 때 들어가 있어요? 3학년. 3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6단위를 공부하는데 이 교장이 정말 똑똑한가요? 수시는 1학기까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3, 3으로 나누지 않고 어떻게 나눠놨어요? 2, 4. 아, 저랑 친한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렇지 똑똑한. 그러니까 결국 이 학교는 뭡니까? 이과생인데 본인이 수시로 간다. 수시로 간다 할지라도 3학년 1학기 내신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줄여주겠다. 이해하셨죠? 근데 나는 수시로 가긴 가는데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내신이 아주 빡세게 반영되는 잘 해야 되는 전형이 아니라 논술이나 다른 기타 전형으로 가겠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기하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는 거죠. 2학년 때까지 내신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라고. 이해하셨어요? 네. 자 볼게요. 과학 볼게요. 과학. 통합과학 합니다. 과학식은 똑같습니다. 물화생지 중에 택이라고 돼 있어요. 물화생지 중에 택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몇 단위씩 한다고 돼 있나요? 1, 2학기에? 네, 3단위. 2학년 1, 2학기 3단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3 어머니가 고1 올라가는데 어느 고등학교 갈 거냐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집은 문과냐 이과냐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과다. 그러면 공통과학은 기본으로 깔고요. 네? 공통과학 프라임 나와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물리화학 이걸 갖다가 수능으로 물리화학을 하는 애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을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가 2학년 때 물리화학을 내신으로 공부한다는 거죠. 근데 1학년 마무리할 때 몇 개월 안 되는 그 찰나에 2학기 내신을 선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물리화학을 하는 게 대치동, 송파, 소초분당 일반적인 엄마들의 선택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김은태 선생님 방금 전에 강의하셨을 텐데 이분이 송파에서 과학 최다 수강생을 데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설명해드린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 거기 분위기하고 여기 분위기하고 똑같아. 어머니. 어떤 분위기? 잘 모르겠는데 쟤는 왜 이렇게 설명해? 똑같아. 뭐 우리가 뭐 지역 간의 편차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설명회가 마무리될 때 받아들이는 피드백이 좀 다를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탐구요. 이거 보세요. 물화생지 중에 태기하는데 본인이 물화를 하든 물생을 하든 화지를 하든 물지를 하든 학교에 개설된 과목으로 갈 텐데 여기서도 고민된다. 솔직히 택이잖아요. 그러면 응시론이 많은 과목이 있어요. 선택하는 인원이 많은 과목이 있고 선택 인원이 적은 과목이 있다. 그러면 이게 분모 나랑 같이 선택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중점학교 갔어요. 과학 중점학교. 한 반이야. 40명 중에 내가 1등급 해야 돼. 이게 쉬워요? 아니면 250명 중에 1등급 하는 거 이게 쉬워요? 인원이 많을수록 쉬운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이라고 해놨지만 애들은 눈치 작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눈치 본다고요?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어떤 과목을 많이 선택하느냐 그 과목을 일단 밑에서 깔아주는 애들이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이고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입니까? 오 생명학생이요? 아니야.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구나. 애들 다 재워버린대. 이러면 분명히 수면제라는데 뭐 이래버리면 그냥 얘는 이제 감성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애들이 있고 이런 게 막 교차하면서 선택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학교는 일단 원 과목을 2학년 때 중점적으로 배우게 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물화생지 중에 하나를 더 배워요. 보통은 3과목 배우니까 원 과목을 언제 배웁니까? 3학년 1학기에 5단위 편성해놨어요. 맞죠? 이 메시지가 너 수시로 갈 거야? 학생부 교과형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형에 해당 사항이 있어? 2학년 때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네가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느냐? 그럼 5단위 소화해. 맞잖아요. 근데 너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 아닌 것 같아? 논술이나 정시로 가야 되는 뭐 이쪽에 비학종파 있을 수 있어요. 이동을 모르겠다만 그러면 걔는 5단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아니 많이 내신 준비를 안 해도 된다. 얘기로 됐어요? 자, 투과목 예학교 언제 배웁니까? 투과목은 모두 다 3학년 때 배우지 않나요? 맞죠? 야 근데 정말 지혜로워요. 물화생지 투 택이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몇 학기 때 배워요? 2학기 때. 다시 말합니다. 수시는 3학년 몇 학기까지 반영한다고? 교장선생님 되게 똑똑하죠. 그러니까 수시에 조금 더 내신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 과목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3학년 2학기로 몰아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수시로 갈 때 이 투 과목의 내신이 평균을 깎아먹지는 않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치동에서 압구정동에서 여기는 일부러 기하를 2학년 때 편성합니다. 투과목도 2학년 때 편성하는 학교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대학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 선행하고 온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기하를 소화했다. 그 다음에 과탐 투과목을 소화했다. 그럼 그만큼의 베네핏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공립학교가 많은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 학생부 교육과정 편제표가 내가 봤을 때는 스탠다드다. 근데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요. 물화생지2에서 택 1을 해야 돼요. 다시 택 1과 택 2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택 1은 두 과목이 한 과목이고 택 2는 두 과목이잖아요. 그걸 뭐 설명해야 되나? 근데 물화생지2의 택 1은 이 학교가 3학년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2를 이런 것 같아요. 2를 수능에서는 2를 지정하고 있는 대학교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대 있어, 서울대. 그럼 서울대 안 가는 애들은 실제로 수능에서 2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안 하는 2 과목을 내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수능과 내신이 다르잖아요, 지금. 내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애들은 누구냐면 학종이거나 학생부 교과형이면 수능과 무관하게 2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어떤 학교가 이런 학교도 있더라니까요. 물화생지 택 3 이렇게 해놓고요. 3학년 1, 2학기 전부 단위수를 편성해놨어요. 그럼 결국은 3학년 1학기 내신이 그 2 과목 선행이 안 돼 있으면 불리해지는 거죠. 이 말 정리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중학교 2학년 엄마가 나중에 우리 동네에서 교과과정을 전부 내가 발품을 팔아서 발품할 필요 없어 없니? 홈페이지 다 나와 있다니까. 각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왜냐면 교육지원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변화가 크게 없으면은 얘네 학교는 3학년 때 2 과목 태기하게 하고 심지어는 2학기에서 3단위 배석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고 있어요? 교과과정의 편제가 같은 지역 내에서 고교별로도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러면 이제 명제가 떨어지네요. 여기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수고롭고 번거로워졌냐면 수강하는 아이들의 학교에 따라서 내신의 시험 범위가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내 학원 선생님들한테 겁나 잘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학교 공교육만 믿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냥 추석이나 설에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꽃감 좋아하신다니까. 네?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겁먹던 아이들이 뭐 인터넷 강의로 뭐 공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업체도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게 뭐 이제 강좌 쫙 찍어가지고 업로드 해놓겠죠. 근데 결국 인터넷 강의 일반적인 브라운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얼만큼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학원에서 관리 형태로 공부를 할 때 교육과정의 편제표에 따라서 수학과 과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도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문과도 고등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선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어머니들 좀 알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신의 패러다임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중학교 엄마들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이거 중학교 때랑 다르구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마다 어떤 데는 뭐 기하를 2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어떤 데는 3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초과목을 갖다가 2학년 배정하기도 하고 3학년 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이 31페이지 볼게요. 그냥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어디 가면 재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이 나왔는데 골치 아픕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대입전형 구조를 개편한다. 가로 열고 정시 수능 기준 전형 비율을 확대하자 라고 써져 있나요? 네. 이 말을 원칙도로 받아들이면 이제 수시는 줄고 정시가 늘어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정시에 수능 기준 전형 비율이 몇 %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고하겠다? 30%. 곤고라는 말을 동그라미. 강요하지 않고 강요하지 못한다. 권유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대학이 말을 안 들을까봐 이렇게 써놨네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여 밑줄 보세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되게 어렵잖아요 이 말이. 네, 간단합니다. 교육부의 말을 잘 들으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 다시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란 교육부의 말을 잘 들으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시의 모집 비율을 30% 이상 해주면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논리로 교육부가
대학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자 도표를 볼게요. 정시 모집 비율이 2020학년도 현재 고3 올라가는 고2 학생들에게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시가 22.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30% 이상 뽑아라 라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마지막 도표를 보시고요. 그 마지막 도표의 마지막 칸을 보세요. 정시 전국대학은 22.7 위에서 봤던 수치랑 같죠?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26개 인서울대학 37.7 15개 인서울대학 32.9 11개 주요대학 31 맞아요? 이게 몇 학년도 기준이에요 지금? 2020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8월달에 발표하기 전에 이거 4월달에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서울권 주요 대학들은 아니요 거기 9개 거점 국립대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몇 %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뭐 6개 대학도 27.8이라고 돼 있긴 한데 주요 대학이 수시에서 인원이 안 뽑히면 정시로 넘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대학이나 서울권 대학이나 뭐 이거 뭐 주요 대학이라는 개념도 좀 웃깁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요. 뭐 잠도 많이 못 자고 많이 놀지도 못하고 많이 쉬지도 못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언니? 경쟁력 있는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 취업이 용이한 대학이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내가 배울 사람들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대학이라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꿈을 실현할 수 있고 내가 꿈을 찾을 수 있는 대학이 경쟁력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공감하십니까? 근데 그 대학이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은 아니겠죠. 아 그럴 수도 있나요? 어머니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합니다. 인구를 안 나니까 애들 안 나니까. 그럼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의 주요 대학이나 지방의 거점 국립대 거점이라는 것은 전남북, 충남북, 제주, 강주, 부산, 경북 거점. 근데 거긴 지자체에서 인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대학은 있는다 이거예요. 거점. 그럼 사라지는 국립대도 있겠죠. 뭐 순천대니 안동대니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국립대예요. 군산대, 옥포대 여기도 국립대예요. 통폐합 될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22.7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22.7이라는 것은 주요 대학과 거점 9개가 전부 30%를 넘어가는 이 수치적 개념에서 보면 일부 대학이 20%도 안 되는 대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시 모집 비율. 그럼 포항공대 빼고요. 수시 100%로 뽑는. 그럼 대다수 대학이 어떤 대학이겠어요? 얼른 생각해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립대. 어떤 대학? 경쟁력이 없어서 우리 애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없어질 만한 가능성이 높은 대학. 그 대학이 정시를 20% 미만으로 뽑고 있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그 대학 살리려고 교육부가 1년 기다리라고 해놓고 30% 이상 뽑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돈을 내겠고 지원금을 주겠고. 아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개념에서는 이미 30% 이상인데 얘는 뭐래니? 황당하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보잖아요. 저희가 정리해드렸잖아요. 15개 대학도 32.9 11개 대학도 31. 다시 말합니다. 교육부가 30% 이상 뽑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도 20학년도 현재 2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4월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교육부 8월 발표에 앞서서 4개월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미 우리가 욕심내는 주요 대학과 거점 9개 국립대학은 정시를 30% 이상 뽑고 있는 거 맞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번 이 발표는 크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시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도 못하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거 있어요. 수시로 가는 방법은 4가지가 있네요. 교과, 종합, 논술, 실기특기. 맞습니까? 네. 거기다 순번을 적어 놓으셔도 되죠. 1번 교과, 2번 종합, 3번이 논술, 4번이 실기특기. 그럼 3번부터 말할게요. 논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논술을 폐지하겠다. 그랬나요? 예. 교육부 장관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공약사항에서 논술 폐지하겠다. 특기자들은 폐지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까빠에 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모두 다 논술을 폐지한다고 했어요. 근데 폐지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그들이 왜 논술을 폐지하려고 했느냐? 사교육의 온윤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언론에다가. 왜 사교육의 온윤일까 생각해봤거든요. 왜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논술을 못 배우고 학원에 가서 배울까?
생각해보세요. 학교에 능력 있는 교사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논술 교사를 양성을 해서 논술 수업을 단위수를 깔든지 재량값으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면 그 교내 수업만으로도 논술 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사교육이 있어도 선택하지 않겠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사교육이잖아 이 학원은. 과학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 가르치나요? 그걸 기준으로 더 알아듣기 쉽게 더 디테일하게 심화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오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사교육의 원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논리죠.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이 가르칠 수 없으니까 잘 섹시하게 못 가르치니까 이걸 없애버리자 없애버리자 하는 거예요. 어머니 프랑스 가요. 프랑스 그 나라는 바칼로레아 1년에 한 번 치르는 올해는 무슨 주제가 나오나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요. 우리처럼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논술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설명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엄마들 아실 텐데 적성고사라고 있었어요. 중고사에? 그러니까 뭐 인적성 이런 게 아니고 수능보다 쉬운 문제를 많이 줘요. 짧은 시간 안에 풀어요. 괜찮은 대학이 가천대 들어보셨나요? 고대 세종, 홍대 세종, 서울에서는 한성대, 삼육대 뭐 이런 대학들이 적성고사를 봤거든요. 10개 좀 넘게. 근데 22학년도에 대학 입학제도 개편해서 적성 폐지 이렇게 딱 발표했어요. 적성 폐지. 근데 그럴 게 지금 말씀드린 열거한 대학들이 힘이 별로 없어 보이죠. 가천, 고대 세종, 홍대 세종 이런 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받아들였죠. 근데 지금 논술 보고 있는 33개 대학은 이런 대학들이에요.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하예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예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경북대, 충실대 어떻습니까? 성신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전부 논술을 봐요. 근데 얘네들한테 논술 폐지해 그러면 네 할 것 같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폐지를 유도한다라고 해요. 뭐라고요? 유도한다. 폐지를 시킨다가 아니라 유도한다. 그리고 거기다 가로놓고 국정과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권에서 적폐라고 생각하는 국정과제가 100가지가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100개. 네? 이 적폐를 없애겠다. 이번에 뭐 사립유치원 문제도 적폐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대안 없이 발표한 거죠. 박영진 국회의원이. 왜? 성균관대 같은 누나였던 유은혜 국회의원한테 선물 준 거야? 존재감 없었던 국회의원이 지금 교육부장관이 계속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받잖아요. 대책 없이 발표한 건데 적폐가 100개나 있는데 논술 얘기까지 말하면 얘는 한 123번이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이 적폐까지 제거